안녕하세요. 아트수사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팬데믹의 충격에 휩싸인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일상의 뉴 노멀에 적응이 되어갈 즈음 작년 하반기부터 밀레니얼 세대 컬렉터가 급부상하며 미술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술품 경매장에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듯 낯선 젊은 세대들의 응찰자들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인테리어 목적의 몇백만 원대의 가벼운 작품들에 그치던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느새 수십억 원대 블루칩 작가의 낙찰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대안을 찾지 못하고 한풀 꺾이는가 싶던 한국의 단색화 작품 시장도 새롭게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올해 1월 5일 별세한 물방울 화가 김창렬 선생님의 작품가는 돌아가신 직후부터 현재까지 드라마틱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옥션에서 열린 경매에서 김창렬의 1977년작 물방울은 추정가가 4억 8천만 원이었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낙찰가가 10억을 넘겼습니다. 김창렬의 기존 경매 최고가 작품은 작년 7월 K옥션 경매에서 5억 9천만 원에 낙찰된 1980년작 물방울이었는데 반년 만에 거의 배가 된 셈입니다. 가장 유명한 70년대 크리스탈 물방울 시리즈부터 80년대 중반 마대의 색과 면을 그린 시리즈, 90년대 한자를 배경으로 물방울을 배치한 회기 시리즈, 2000년 이후의 컬러풀한 시리즈까지 김창렬의 모든 작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컬렉터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창렬 화백은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났고 16살에 월남해 이쾌대가 운영하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검정고시로 서울미대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전업화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57년 박서보, 하인두, 정창섭 등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한국의 급진적인 앵포르멜 운동을 이끌었으며 1965년 은사였던 김한기 화백의 주선으로 미국 뉴욕에 머물며 록펠러 재단 장학금으로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판화를 전공하기도 했죠. 당시 백남준의 도움으로 1969년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프랑스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물방울은 1972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화가였던 김창렬은 캔버스에 말라붙은 유화물감을 떼내어 재활용할 목적으로 물을 뿌려두었었는데 다음날 아침 캔버스에 맺힌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해 파리에서 열린 살롱드메에 처음 선보인 물방울은 유럽 화단에서 호평을 받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50년 가까이 그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물방울은 시대에 따라 다른 형체로 드러났는데 1970년대 영롱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워터드롭을 지나 80년대부터는 캔버스가 아닌 마대에 그리거나 색과 면을 넣어 동양적인 정서를 살렸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천자문을 배경으로 물방울을 배치하였고 유화 외에도 아크릴, 수채, 먹 등을 사용하거나 캔버스 외에도 신문지, 모래, 나무판, 한지 등 여러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적 정신과 철학을 함축한 물방울은 김창렬에게 세계적인 명성과 대중적인 인기를 동시에 안겨주며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긋게 하였죠. 국립현대미술관, 사카모토 젠조 미술관, 주드폰 미술관, 중국 국가박물관, 국립대만미술관 등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 컬렉션되어 있습니다. 2009년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김창렬 화백은 프랑스와 한국 양국의 문화교류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1996년에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슈발리에,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오피시에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9월 24일 제주도 한림읍에 김창렬 화백의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한국전쟁 무렵 제주도에서 1년 반 동안 피난 생활을 하며 맺은 인연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추사 김정희, 이중섭 등 작가들을 품어준 문화예술을 숭상하는 고장을 사랑한 김창렬은 자신의 대표작들을 제주도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에 안착시켰습니다. 김창렬 미술관 개관 소식에 그의 60년지기 친구 박서보는 한 걸음에 달려와 축사를 낭독해 주었죠. 거동도 불편한 두 노장의 작가는 창렬아 들리냐로 시작한 축사에서 오래전 김창렬 화백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돼지야, 늘 꿀꿀거리는 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살고 싶은 의욕이 번쩍번쩍 일어나는구나. 돼지야, 걸레만도 못한 나의 작품을 두드려 메우느라 똥창이 뒤집혔겠구나.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자기 속에 몰입을 했겠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짓이기는 일이다. 그림이 단돈 100불에라도 팔리면 내 비행기표는 내가 보내줄 생각이다. 그러나 전혀 기대는 안 하고 있는 편이 속 편할 거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림 그려라, 돼지야. 그 시절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름답고 치열했던 예술적 우정, 자신의 삶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며 살아온 그의 삶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화가가 되려면 만 권의 책을 읽어야 하고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야 한다라며 늘 책을 가까이 한 작가. 미국 유학 시절엔 팝아트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역설적으로 내가 물방울을 그리게 된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말한 그는 팝아트가 물방울의 재현이라는 문제에 대한 모티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창렬은 생전에 자신의 물방울을 가리켜 무색무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가의 회고 속 처음 방문한 파리는 마르셀 듀샹으로 뒤덮여 있는 도시였고 아무것도 아님을 외쳤던 다다는 동양의 선의 깨우침과도 닿아 있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의미 없음은 어쩌면 가장 깊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곳이며 투명하고 영롱한 맑고 밝은 물방울을 통해 무엇이든 비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얼핏 본 물방울은 과연 회화인가 하는 호기심을 가득 불러일으키지만 다가가면 이내 무한의 평온에 이르게 하는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전의 따뜻한 인품으로 미술계 선후배들에게 널리 알려진 김창렬 화백. 피카소의 말처럼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고 했듯이 그의 물방울 향기가 온 세상에 오래오래 퍼져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트수다였습니다.